반갑습니다. 샛비 형입니다. 물어보고 싶었지만 물어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답변. 빠밤. 며칠 전 스트리밍 중에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탈출을 하는 아이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수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해주셨고 제 나름대로 명확한 답변을 내놓은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이렇게 기회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영상에 앞서 제가 이런 말을 한번 해볼게요. 샛비가 케이지 밖에서 노는 행동, 그리고 다초가 케이지 밖에서 노는 행동,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뭘까요? 보호자가 아이를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 영상들은 다초처럼 아직 케이지 밖의 생활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영상이므로 반려한 지 오래되셨거나 이미 충분히 케이지 밖에서도 잘 노는 아이를 반려하고 계시다면 이 영상을 끄셔도 좋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에 앞서서 케이지를 탈출하는 행동이 왜 위험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선입니다. 샛비랑 다초 둘 다 전선을 갈근 이력이 있어요. 둘 다 정말 다행히도 샛비는 웹캠 USB 전선을 갈갔었고 다초는 제 마이크 전선을 갈갔었습니다. 둘 다 과도한 전류가 흐르지 않는 전선이다 보니 정말 다행히도 감전사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재수가 없어서 냉장고 뒤에 있는 전선을 갈는다거나 컴퓨터 파워선 같은 것을 갈가서 감전사가 일어나게 된다면 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샛비추! 두 번째로는 끼임 사고입니다. 냉장고 뒤 전선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런 데에 끼어버린다거나 아니면 가구 틈 같은 사이에 끼어버리게 되면 보호자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서 죽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탈출입니다. 탈출의 탈출이죠. 진짜 집 밖으로 나가버리는 겁니다. 이런 틈이 우리도 모르지만 어딘가에 있어요. 제일 대표적으로 에어컨 배수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지만 어딘가 천장에 틈이 있어서 그쪽으로 타고 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밖에 있는 길고양이들이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간식거리가 생기는 거죠. 왜냐면 또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공포 마케팅으로 구독자를 현혹한다. 어떻게 날아다니고 재빠른 하늘다람쥐를 고양이가 잡아먹냐. 걔네들은 음식물 쓰레기나 먹는 놈들이다. 저는 항상 근거를 들어서 얘기를 하죠. 자, 지금 당장 구글에다가 이렇게 검색해 보십시오. 검색어는 대전광역시 길고양이 하늘다람쥐 대종입니다. 이렇게 검색하시면 15년도 기사가 하나 나올 거예요. 이 기사에 뭐라고 써져 있느냐? 대전광역시 깃대종인 하늘다람쥐를 길고양이들이 잡아먹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깃대종은 특정 지역의 생태, 지리,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야생 동식물을 뜻합니다. 지금까지는 안전에 대해 얘기했다면 스트레스적인 면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하늘다람쥐는 환경적인 변화에 민감한 동물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가 익숙하게 살고 있었던 케이지 밖으로 벗어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위험이 높아져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탈출하는 것 자체의 행동을 방지하는 것은 보호자로서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서론이었고요.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이것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반려하고 있는 하늘다람쥐가 앞으로 탈출할 염려는 없어질 내지는 많이 줄어들 겁니다. 첫 번째, 하늘다람쥐가 탈출하는 타이밍은 케이지 문을 막 열었을 때, 그리고 손 위에서 간식을 다 먹어갈 때쯤이다. 두 번째, 하늘다람쥐는 손 위에 있는 간식을 다 먹고 나면 절대 아래로 타고 내려오지 않는다.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밥 먹으라니까? 아들 뭐해? 에? 그냥 있어요. 자, 이렇듯 무언가에 집중한다면 다른 것은 생각나지 않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간식에 집중할 때는 탈출하려는 의도 자체가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다 먹어갈 때쯤입니다. 혹시 반려하시는 아이가 불러도 잘 오지 않는데 바깥 생활에는 관심이 많다 라고 한다면 이 팁이 굉장히 유용할 겁니다. 사실 정말 별거 없고 단순해요. 손 위에 간식을 거의 다 먹어갈 때쯤이면 케이지 바닥에 손을 대고 뒤집으세요. 아이가 케이지 바닥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유도하세요. 괜찮습니다. 저 믿고 해보세요.
하면 아이들이 놀래거나 삐치거나 화나지 않고 손에 붙은 아몬드 가루 핥아 먹으려고 정신없을 겁니다. 그 간식 조금 흘리는 거랑 아이가 탈출해서 아이가 받을 스트레스, 보호자가 받을 스트레스, 이거를 등가 교환하려고 하지 마세요. 현명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해다람쥐 습성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지금부터 손으로 보여드릴게요. 손 위에 간식이 있을 때 이 간식을 먹고 있는 한해다람쥐는 무조건 다 먹었다면 정면 내지는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지 아래쪽으로 타서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는 한해다람쥐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셨다면 지금부터 영상으로 설명드릴게요. 문을 기준으로 아이가 문보다 위 혹은 왼쪽에 있을 때 케이지 문을 열어야 합니다. 이 단계부터 돼 있어야 나머지 과정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탈출한 경험이 있는 보호자들은 탈출했을 때를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아이들 기준으로 문이 정면, 위, 오른쪽에 있었을 때 탈출했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보호자를 보면 위로 올라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평소에 탈출을 염두했던 아이라면 문이 정면에서 열렸을 때에는 이때다! 싶어서 나갈 것이고, 문이 아이의 위에 있었다면 보호자를 찾아서 그냥 위로 올라만 갔을 뿐인데 문이 열려 있었으므로 자연스럽게 나가게 됩니다. 문의 오른쪽에 있었다면 열리는 문을 타고 나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반면 문이 아이들 기준으로 밑에 있다면 내려가다 보니 열려있는 문보다 간식이 올려져 있는 보호자의 손을 먼저 보게 되므로 탈출할 수 있다는 시각적 정보를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왼쪽 상단 모서리를 공략하라는 겁니다. 반대손은 거들어주세요. 탈출하려고 하는 아이의 노선을 막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 손바닥이 예각을 이루게끔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출을 강행하려고 하는 아이에게는 다소 과격한 방법이지만 왼쪽 상단에 손을 붙이고 반대손으로는 팔을 막고 과감하게 빼세요. 이 말은 격렬하게 확 빼라는 얘기가 아니고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놀라게 되면 본능적으로 안정적인 공간을 찾으려고 합니다. 아이에게 안정적인 공간은 케이지예요. 한해다람쥐는 기본적으로 공간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사람만 보더라도 울음보가 터지거나 깜짝 놀라거나 무서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 엄마를 찾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아이가 놀라게 되면 케이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므로 탈출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게 됩니다. 이때 잠시 케이지 문을 닫고 다시 교육을 시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가 놀라서 저랑 다시는 친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방법을 저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래요. 라고 생각하시면 이건 어떻습니까? 통제되지 않는 아이가 탈출을 하게 되면 보호자는 어떻게든 케이지에 귀가시키려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것이고 최악의 경우 손으로 잡아서 귀가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행동들이 다시는 친해지지 못하는 행동입니다. 조금만 검색해봐도 탈출하고 귀가한 아이가 너무 소심해져서 둥지 밖으로 나오지도 않아요 라며 고민을 털어놓으시는 분들이 허다합니다.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하고 현명한 판단을 하십시오. 문 위쪽에 발판을 하나 마련해 놓으세요. 개꿀팁입니다. 발판이 없다면 아이가 간식을 다 먹어갈 때쯤 왼쪽 상단 모서리에 손날을 맞춰놓고 천천히 손을 빼세요. 아이는 점점 손바닥 위에 설 공간이 없어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문 위에 창살을 잡게 됩니다. 그때를 틈타 케이지 문을 닫으면 됩니다. 이 과정이 복잡하고 모르겠다면 케이지 중간에 달린 작은 쪽문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꼬망이를 120일가량 반려를 했고 10번에 달하는 탈출 이력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셋비를 반려했는데 그 120일간의 노하우로도 부족했는지 셋비도 2-3번 정도 탈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나름대로 연구하고 고안해낸 결과 다초한테 접목시켜봤더니 지금 다초를 반려한 지 10개월이 넘었고 아직 한 번도 탈출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 있습니다. 제가 케이지 문을 안 잠궈서. 헛? 안의? 왜 문이 열려 있는 거지? 아무튼 저는 비록 아직 3마리밖에 반려를 해보지 못했지만 아무래도 한해다람쥐 습성에 기반해서 생각해낸 노하우이기 때문에 웬만한 아이들한테는 통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예외는 있기 마련이니 맹신하지 마세요. 하지만 한 번쯤은 시도해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 어렵고 머리 아프다면은 괜찮습니다.
케이지 들고 화장실 가서 하시면 됩니다. 팔 운동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썸 어라운드 그립으로 케이지를 잡고 자연스럽게 원암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자, 이런 방법을 썼는데도 탈출하는 아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영상으로 찍어둔 게 있습니다. 친숙도가 굉장히 낮은데 탈출을 했다 라고 하면 일단 아이들 성향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좁은 데 들어가는 걸 좋아하는 아이다 그러면 다초 같은 경우가 그래요. 그렇게 되면 그 포치 같은 거를 이용해서 눈앞에다가 그냥 가져다 주면 알아서 들어갑니다. 그런 아이들은 오히려 귀가시키기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런데 이 새친 놈들은 그런 부류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어딘가에 얽매 있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 쥐덫을 이용합니다. 이 무슨 개 같은 소리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이긴 해요, 사실. 근데 어떤 쥐덫을 이용하냐면 이렇게 박스가 있고 문이 이렇게 열렸다가 여기에 있는 먹이 트리거를 건드리면 탁 닫히는 이런 구조의 쥐덫이 있습니다. 개당 3,000원 정도 해요. 근데 이거를 그냥 쓰느냐? 그게 아니라 여기 입구 쪽 이렇게 열리는 문이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에어캡으로 감쌉니다. 에어캡으로 감싸서 딱 닫혔을 때 아이들 꼬리가 다치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꼬리가 생각보다 잘 잘려요, 아이들이. 조금 막간의 상식을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에 있는 줄다람쥐들 있잖아요. 그 줄다람쥐들은 꼬리가 되게 복실복실하니 예쁘게 생겼잖아요. 근데 정말 충격적이게도 그 꼬리 껍질이 정말 잘 벗겨집니다. 그래서 조금만 잡고 있어도 꼬리 가죽이 쓱 하고 벗겨져 나가요. 되게 연약한 부위입니다, 꼬리라는 것이. 그래서 쥐덫으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포획이죠. 포획을 할 때는 에어캡 같은 안전한 장치를 이용해서 포획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를 하나만 설치하지 마시고 한 두세 개 정도 어디 애들이 숨을 만한 공간 아니면 숨었던 공간 그쪽 위주로 해가지고 설치를 하시면 귀가시키기 좀 더 쉽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화장실 같은 데에서 놀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나오질 않는다. 그렇게 된다면 안 입는 티셔츠나 아니면 막 입어도 되는 티셔츠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구겨가지고 구석지에다 하나씩 박아두세요. 그러면 애들이 거기 들어가서 자고 있습니다. 쑤셔 넣어놓고 보호자님은 문 닫고 불 딱 끄시고 한 20-30분 정도 뒤에 가시면 애들이 거기서 자고 있어요. 그럼 그거 그대로 들고 케이지에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것들이 아이들을 가장 안전하게 귀가시키는 방법들입니다. 쥐망은 하나만 설치하지 마시고 여러 개 설치할수록 좋습니다. 모쪼록 불행하게도 아이가 탈출했다면 조바심 내서 손으로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 편하게 쥐망 몇 개 설치하고 하룻밤 주무세요. 물론 이 방법은 친숙도가 정말 낮은 아이들한테만 쓰고 불러서 와가지고 손바닥 위에서 간식 먹는다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아무튼 제 정보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뿅!